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그럼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건가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문의했지만은 하기로 했다는 확정적인 답변은 듣지를 못했고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고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민주당의 한 가방위 의원은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 일정상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노랑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 사당 합의로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9일부터 열리거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방해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잖아요. 네.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은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걸리는 이 본회의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것도 탄핵 소추안도 발의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정상 이때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지난 고민정 그 의원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가지 사유를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비위원회에서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그 준비위는 성명에서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 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로 해임을 했다. 함량 미달의 친여 인사로 교체해서 법원의 제재를 받았고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 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압축된 탄핵 사유들입니다. 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니까 탄핵 네. 소추안이 본회의 가면 이제 통과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헌재에서 이 탄핵이 좀 인용이 되려면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법조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5인 체제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인데 지금 2인 체제잖아요. 네네. 사실상의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MBC 대주주인 박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밀어붙였다가 법원이 여기까지 집행정지 인용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이사 지휘를 회복했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통위 전직 고위 관계자들도 2인 체제의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에 어긋난다. 결정의 효력에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서 감사 조직을 확대한 다음에 방통심의위와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거든요. 이것도 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민간 독립기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입했다. 그렇죠. 그 방통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에 여기에 개입했다는 건데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난 9월 13일 방심위 기조실장을 불러서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건절 방안 추진 방안에 협조하도록 했다. 예.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방통위의 부름을 받고 부역당하는 이런 형태는 방심위 설립 1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다. 방심위의 존립 의의와 목적을 파기한 행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랑 방통위 입장은 어떤가요? 방통위가 지난 3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 6가지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냈는데요. 방통위는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됐을 때 헌재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인용될 가능성은 지금 얼마 정도로 보나요?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과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예. 명확하게 제가 수치로 정리하지 않았지만은 인용보다는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우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때처럼요. 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 과방 위원들은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에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이유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기각됐으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멈추게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에 KBS 이사장과 이사 교체를 통해서 KBS 사장 교체를 밀어붙였죠. 예예.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대한 방심이 제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점들도 있고요.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탄핵 소추로 인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어쨌든 뭐 탄핵과 별개로 저는 좀 2인 체제 이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좀 풀릴 수 있을까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 추천이 됐잖아요. 오늘 사퇴했거든요. 기자회견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해서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 여야가 합의해서 공석 중인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은 이 2인 체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방송법, 방송 3법 처리하는 게 공영방송 이사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방통위는 어쩌면은 사실상의 식물 방통위가 될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재의 진단입니다.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